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된 소식인데요. 당시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2년에 걸쳐서 7차례 드나들었다라고요.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출입했던 시기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에 선고가 있었던 즈음인데요. 문건도 이때 작성됐다라고 합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세트로 임종원 전 차장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판사입니다. 이분도요. 예. 당연히 판사죠. 예. 법원 행정처의 예, 차장. 그래서 청와대를 이렇게 드나들었다라는 예. 건데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이렇게 계속 열심히 드나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내용이 이제 결국은 재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련 워낙 최근에 계엄령 문건이 주목을 받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데 이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예, 여기 네,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 중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예, 그때부터 임종원 전 차장이 청와대를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기가 재밌습니다. 2013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그러니까 김호중 공장장과 주진우 기자가 사건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을 때인데요. 예. 그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보수 언론 중심으로 비판이 아주 컸습니다. 요게 딱 이때입니다. 예. 2014년 10월 말 11월 초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요 인물들이 김호중과 주진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접니다. 오촌살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조중동에서 국민참여재판이어서 무죄가 났다고 국민참여재판 없애야 된다고 난리가 났죠. 네, 정말 그때 보도 보시면요. 과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부가 원해서 들여온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사법부 대다수가 굉장히 응원하는 제도죠. 예. 근데 이제 하필 이 제도로 오촌살인 사건 무죄가 나는 바람에 임종원 차장이 청와대를 드나들게 만드는데 기여했네요. 알고 보니까.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드나들었던 시기들을 보면요. 2014년 1월 달에 청와대 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 달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선장의 재판부 구성 등에 있어서 문건을 작성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이고요. 또 2014년 8월 말 방문 때는 댓글 공작 혐의 받았던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둔 때였습니다. 관련 문건들을 쭉 다 한꺼번에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칠링 이펙트를 활용하라 이런 말도 문건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본보기로 때려서 나머지를 겁먹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조폭의 방식이거든요. 한 명 골라서 패고 나머지 겁먹게 하는. 그걸 이제 판사들이다 보니까 한 놈 붙잡아서 골로 보내. 그럼 나머지가 무서워하면서 말을 들겠지. 이 말을 칠링 이펙트라고 그럴듯하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주목한 대목은 대법원이 이제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재판 동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정치인들이나 언론사 관련.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는데 왜 따로 관리합니까?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임종원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다수의 문건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특정한 정치나 특정한 어떤 언론사의 재판, 언론사의 재판 관련해서 별도 관리한다. 이게 어차피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독립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면 관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영향도 못 주는데 뭐하러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문건이다. 물론 지금 양승태 대법원 혹은 그 사법부 산하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재판 거래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죠. 예. 네, 이런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의혹이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거래 없다면서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네, 법사위, 안철상 법원 그렇죠. 행정처장이 나와서요. 이런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 그럼 왜 만들었냐?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도 그렇게 네. 물어보니까요.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판결을 뽑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제가 주목한 재미있는 대화는 이게 의혹이 있는데 이거 수사 의뢰 안 하냐 그랬더니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의뢰 법원이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이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예단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찾아내서 수사한다면 뭐 그건 하는 것이지만 법원이 먼저 수사 의뢰를 예단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혹은 예단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주민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되짚었는데 그러면 재판 거래는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건 예단을 주지 않느냐. 그것도 예단을 주는 거죠. 예, 굉장히 모순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선입견을 줄까 봐. 그러면 재판 거래는 없다고 말하는 거는 수사도 하기 전에 이거는 예단을 주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리한 지적이었고 실제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의 태도가 모순인 거죠. 예. 그냥 검찰의 수사에 맡기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지금 수사 거래, 그러니까 재판 거래는 없다고 사실 재판 거래가 한 건이라도 명백히 나온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를 무너뜨릴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검찰 수사 예, 이제 시작됐고요. 네. 하드디스크 다시 복원해서 복사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그 디가우징은 아직 살렸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디가우징 했다면 하드디스크 원리상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 살릴 수가 없는데 혹시 모른다는 정도인 것 같고 예. 지금 어쨌든 문건들 열심히 검찰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오는 문건들 상으로 보면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정황이 계속 점점 더 많습니다. 축적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소식 짧게 전하고 오늘 네, 마쳐야겠네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을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요. 발음을 잘못한 실언이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내용이 낯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NOT 영어로 이게 궁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문장을 찾아봤는데 러시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이게 이중 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낯을 한번 빼먹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러시아가 그랬다는 이유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러시아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러시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낯을 하나 빼먹었다고 해명했는데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부인하고 나선 거죠. 예. 네, 러시아가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이제 다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만큼 이 건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변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상공인 연합 회장이 주도한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 실천 협의회 주최로 최저임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 정부를 진보 사이비로 규정하며 한 달 한시에 2명씩 한 번에 20만 명 해고하고 주유소 사업자들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좌파에게는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식으로 우리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엔진으로 제대로 작동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고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세월호 리본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런 발언을 하는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정말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기는 있는 것인가? 기왕의 관련 논의가 법물 터진 마당이니 이참에 그 점 역시 소상공인 본인들이 따져볼 일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달리거나 혹은 그런 관련 단체 뭐 인터뷰나 토론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서 있었던 발언이나 주장들을 최근에 들어서
유심히 보는데,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토론회, 이 토론회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법정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아니라 지원금도 20억 이상 받고 여기 회장이 주도한 토론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 중에는 가장 규모 있는 토론회죠. 국회에서 토론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좌파들의 힘을 보여주자, 진보 사이비들이 뭐 그러면서 세월호 리본 단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발상이 상공인들이 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 모여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런 타이틀 없이 뭐 아무런 또는 뭐 점주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려진 조치 중에 이 가맹점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조치가 출점 거리 제한 폐지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편의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이라든가 기타 가맹점 사업하는 점주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이건 대기업 가맹 본사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데, 그때 이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으니까 보수 사이비다, 우파에게 힘을 보여주자, 뭐 5.16을 뜻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주장을 할 리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해도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게 저는 이거는 다 밖에서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 소상공인들, 거기 소속된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소속된 협회 관계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면밀히 따져서 우리 이걸 제대로 대변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것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이럴 때. 예. 네, 협회 관계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안에서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뉴스공장 팬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한다고 밝히시면서도요. 최저임금 현실이 어렵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되고요. 당연히. 그게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건 자연스러운데, 네, 그런 전화를 꽤 받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단체들 중에 일부는 또, 예, 그 일부 관계자들 혹은 뭐 그 단체를 이끌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 안 가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구분해 볼 일이다. 이참에, 예. 이참에 우리 협회 우리 간부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를 대변하고 있구나 아니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갈등의 상황에 스스로의 각자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이상한 주장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라. 소상공인들은 이상한 주장을 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 세월호 리본이 갑자기 나오길래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경제 관련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과 소비, 투자와 고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풀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 소득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지원을 현재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에 3조 8천억 원으로 늘린다라고 하고요. 또 승용차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등 소비 진작책도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이 지금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은 이미 시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년에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0.1%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문 해설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전달해 드리고, 예, 경제 전문가들 패널도 한번 구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법사위, 안철상 법원 그렇죠. 행정처장이 나와서요. 이런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건 그럼 왜 만들었냐,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도 그렇게 네. 물어보니까요.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판결을 뽑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제가 주목한 재미있는 대화는 이게 의혹이 있는데 이거 수사 의뢰 안 하냐 그랬더니 예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의뢰
법원이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이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예단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찾아내서 수사한다면 뭐 그건 하는 것이지만 법원이 먼저 수사 의뢰를 예단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혹은 예단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주민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되짚었는데 그러면 재판 거래는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건 예단을 주지 않느냐. 그것도 예단을 주는 거죠. 예, 굉장히 모순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선입견을 줄까 봐. 그러면 재판 거래는 없다고 말하는 거는 수사도 하기 전에 이거는 예단을 주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리한 지적이었고 실제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양승태 사법부 관련자들의 태도가 모순인 거죠. 예. 그냥 검찰의 수사에 맡기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지금 수사 거래, 그러니까 재판 거래는 없다고 사실 재판 거래가 한 건이라도 명백히 나온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를 무너뜨릴 일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검찰 수사 예, 이제 시작됐고요. 네. 하드디스크 다시 복원해서 복사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그 디가우징은 아직 살렸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디가우징 했다면 하드디스크가 원리상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 살릴 수가 없는데 혹시 모른다는 정도인 것 같고. 예. 지금 어쨌든 문건들 열심히 검찰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오는 문건들 상으로 보면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정황이 계속 점점 더 많습니다. 축적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소식 짧게 전하고 오늘 마쳐야겠네요. 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 말을 하루 만에 뒤집었는데요. 발음을 잘못한 실언이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내용이 낯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NOT 영어로 이게 공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문장을 찾아봤는데 러시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말을. 이게 이중 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낯을 한번 빼먹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러시아가 그랬다는 이유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러시아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러시아가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낯을 하나 빼먹었다고 해명했는데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부인하고 나선 거죠. 예. 네, 러시아가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이제 다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만큼 이 건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서 스스로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변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소상공인 연합 회장이 주도한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 실천 협의회 주최로 최저임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 정부를 진보 사이비로 규정하며 한 달 한시에 2명씩 한 번에 20만 명 해고하고 주유소 사업자들은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좌파에게는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식으로 우리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 엔진으로 제대로 작동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고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세월호 리본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런 발언을 하는 소상공인 단체 죄송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드나들었던 시기들을 보면요. 2014년 1월 달에 청와대 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인 5월 달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선장의 재판부 구성 등에 있어서 문건을 작성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시점이고요. 또 2014년 8월 말 방문 때는 댓글 공작 혐의받았던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둔 때였습니다. 관련 문건들을 쭉 다 한꺼번에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칠링 이펙트를 활용하라 이런 말도 문건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본보기로 때려서 나머지를 겁먹게 하라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거 조폭의 방식이거든요. 한 명 골라서 패고 나머지 겁먹게 하는. 그걸 이제 판사들이다 보니까 한 놈 붙잡아서 골로 보내
그럼 나머지가 무서워하면서 말을 들겠지. 이 말을 칠링 이펙트라고 그럴듯하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주목한 대목은 대법원이 이제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재판 동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정치인들이나 언론사 관련.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는데 왜 따로 관리합니까?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임종원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중인데 여기에서 다수의 문건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특정한 정치나 특정한 어떤 언론사의 재판에, 재판, 언론사의 재판 관련해서 별도 관리한다. 이게 어차피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독립된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면 관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영향도 못 주는데 뭐하러 따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는 문건이다. 물론 지금 양승태 대법원 혹은 그 사법부 산하에 있었던 관계자들이 재판 거래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죠. 예. 네, 이런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의혹이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거래 없다면서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대화가 오고 갔어요. 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된 소식인데요. 당시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2년에 걸쳐서 7차례 드나들었다라고요.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출입했던 시기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에 선고가 있었던 즈음인데요. 문건도 이때 작성됐다라고 합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세트로 임종원 전 차장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예, 판사입니다. 이분도요. 예. 당연히 판사죠. 예. 법원 행정처의 예, 차장. 그래서 청와대를 이렇게 드나들었다라는 예. 건데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이렇게 계속 열심히 드나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내용이 이제 결국은 재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련 워낙 최근에 계엄령 문건이 주목을 받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데 이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예, 여기 네, 사법부의 독립 자체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 중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예, 그때부터 임종원 전 차장이 청와대를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기가 재밌습니다. 2013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그러니까 김호중 공장장과 주진우 기자가 사건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을 때인데요. 예. 그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보수 언론 중심으로 비판이 아주 컸습니다. 요게 딱 이때입니다. 예. 2014년 10월 말 11월 초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김호중과 주진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자 접니다. 오촌 살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조중동에서 국민참여재판이어서 무죄가 났다고 국민참여재판 없애야 된다고 난리가 났죠. 네, 정말 그때 보도 보시면요, 과관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부가 원해서 들여온 제도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사법부 대다수가 굉장히 응원하는 제도죠. 예. 근데 이제 하필 이 제도로 오촌 살인 사건 무죄가 나는 바람에 임종원 차장이 청와대를 드나들게 만드는데 기여했네요. 알고 보니까. 관계자들은 정말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기는 있는 것인가. 기왕의 관련 논의가 법물 터진 마당이니 이참에 그 점 역시 소상공인 본인들이 따져볼 일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달리거나 혹은 그런 관련 단체 뭐 인터뷰나 토론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서 있었던 발언이나 주장들을 최근에 들어서 유심히 보는데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토론회 이 토론회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법정단체입니다. 임의단체가 아니라 지원금도 20억 이상 받고 여기 회장이 주도한 토론회인데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 중에는 가장 규모 있는 토론회죠. 국회에서 토론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 좌파들의 힘을 보여주자 진보 사이비들이 뭐 그러면서 세월호 리본 단 사람들
적으로 간주하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발상이 상공인들이 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 모여서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아무런 타이틀 없이 뭐 아무런 또는 뭐 점주 누군가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려진 조치 중에 이 가맹점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조치가 출점 거리 제한 폐지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편의점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빵집이라든가 기타 가맹점 사업하는 점주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이건 대기업 가맹 본사들에게 무조건 유리한 건데 그때 이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으니까 보수 사이비다. 우파에게 힘을 보여주자. 뭐 5.16을 뜻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주장을 할 리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해도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